아주 오래전 번화한 항구 도시의 중심에는 청운각이라는 이름난 기루가 있었습니다. 청운각의 주인 아들인 김민주는 올해로 19이 되었지요. 그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지녔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운각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객잔을 소유한 큰 부자였기에 한양의 쟁쟁한 가문들로부터 혼담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한 달 뒤 도시에서 가장 큰 상단의 외동딸과 혼례를 치르기로 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하게 행동했지만 민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방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한단 말인가? 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어쩌지? 민준의 아버지는 성품이 엄격하여 아들이 기루의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 때문에 민준은 여인을 대하는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셔야지요. 목소리의 주인은 수석 시녀인 월화였습니다. 그녀는 37의 나이로 민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친누이처럼 돌보아온 여인이었지요. 한때 청운각 최고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기루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월화인가? 들어오게나. 문이 열리고 다나한 차림의 월화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녀의 몸가짐은 품위가 있었고 말투에는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도련님, 무슨 시름에 그리 잠겨 계십니까? 며칠 전부터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월화는 민준의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혼례 때문에 심려가 깊으신 것입니까? 민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화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민준은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릴 적부터 도련님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도련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월화의 따뜻한 말에 민준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월화. 실은. 첫날 밤이 걱정이라네. 월화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리 근심하셨군요. 대주인 어르신께서 워낙 엄격하게 다루셨으니 그럴 만도 하시지요. 자신을 탓하지 않는 월화의 반응에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하는지,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하는지도.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월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혼례를 앞두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나 너무 염려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신부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두렵단 말일세. 민준의 진지한 걱정에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만약 제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가르쳐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민준은 화들짝 놀라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예, 도련님. 저도 오랜 세월 이 기루에서 수많은 사내와 여인들을 보며 지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은 알고 있지요. 민준은 당혹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친누이처럼 여기던 월화에게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외에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월화. 그것은 좀. 도련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말을 타는 법이나 검수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내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도리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건 그저 배움의 하나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겠는가? 예, 도련님. 하지만 제 늙은 몸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어린 하녀 하나를 데려와 함께 가르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녀를 예, 부엌에서 일하는 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도련님과 동갑인 19으로 아직 순수하지만 총명하여 배움이 빠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좀 더 실제적인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화뿐만 아니라 다른 하녀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연희는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지켜질 것입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네. 월화. 하지만 정말로 비밀이 지켜져야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아버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이 날 걸세. 물론입니다, 도련님.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제가 연희와 함께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여인을 기쁘게 하는 5가지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지요. 5가지 기술이라고. 예, 도련님. 예로부터 기생들 사이에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비법 같은 것입니다. 여인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지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5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기다리겠네. 월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대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부엌으로 간 월화는 연희를 찾았습니다. 연희는 앳된 얼굴에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볼을 가진 어여쁜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나르다 월화를 보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언니, 부르셨습니까? 월화는 연희를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구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내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될 게다. 무슨 일이신데요, 큰언니? 도련님께서 곧 혼례를 치르시는데 첫날 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 하는데 나 혼자서는 힘에 부치는구나. 내 도움이 필요해. 연희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언니. 그게 무슨... 걱정 마라. 내가 도련님께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니 너는 그저 내가 설명할 때 시범을 조금 보여주기만 하면 된단다. 이건 모두 도련님의 앞날을 위한 일이고 너에게도 언젠가 혼인할 때 도움이 될 비방이야.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눈만 깜빡이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하지만 큰언니, 저는 아직 그런 것... 나도 안다. 내가 아직 경험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게다. 너도 함께 배울 수 있으니 말이다. 이건 우리 여자들이 알아두면 훗날 너의 서방이 될 분도 무척 좋아할 중요한 비방이란다. 월화는 연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잘 이끌어줄 터이니.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할 것이다. 연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밀스러운 비방에 대한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언니. 하지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구나 그런 법이니 걱정 마라.
오늘 밤 모두 잠든 후에 내 방으로 오너라. 함께 도련님께 가르침을 드리러 가자꾸나. 마침내 해가 지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게, 월화. 문이 열리고 월화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작은 그림자가 수줍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희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던 연희를 데려왔습니다. 민주는 연희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여쁜 아이였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도련님.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연희야. 도련님,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5가지 기술이란 첫째 입의 기술, 둘째 손의 기술, 셋째 기름의 기술, 넷째 깊이의 기술, 그리고 5째 속도의 기술입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연희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입의 기술입니다. 입술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지요. 여인의 몸에는 입술로 부드럽게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말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월화는 연희를 부드럽게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희야, 도련님께 첫 번째 기술을 가르쳐 드려보렴. 네. 큰언니. 그게 괜찮다. 내가 옆에서 잘 설명해 줄 터이니. 도련님, 연희에게 다가가서 여인의 이마와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민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야, 먼저 이마부터 시작해 보겠네? 민준이 연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그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가로, 그리고 천천히 볼로 내려가 보십시오. 민주는 월화의 지시에 따라 연희의 얼굴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연희는 그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그리고 점점 더 깊게.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지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연희의 목덜미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인의 목덜미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민준이 연희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자 연희는 작게 숨을 내쉬며 몸을 떨었습니다. 때로는 혀로 살짝 핥아주는 것만으로도 여인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민준이 월화의 가르침에 따라 혀로 연희의 목선을 살짝 훑자 연희는 놀라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렇듯 여인의 민감한 부분에 입술과 혀로 자극을 주면 그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서두르지 말고 여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시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고맙네, 월화. 연희도 수고했구나. 연희는 아직도 얼굴이 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기술인 손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날 밤, 민주는 초조하게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월화와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인 손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의 기술이란 손가락으로 여인의 몸을 어루만져 즐거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월화는 작은 병을 꺼내 그 안에 동백기름을 손바닥에 조금 부었습니다. 달콤하고 묘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 기름은 손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에 닿았을 때 쾌감을 더해주지요. 이번에는 연희가 직접 나서서 민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손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동백기름을 손에 발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저고리 고름을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어깨와 목덜미를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고름을 풀자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어깨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의 기술은 항상 부드럽게 시작해야 해요. 여인의 살결은 꽃잎처럼 섬세하니까요. 제 어깨를 살짝 만져주세요. 민준이 기름 묻힌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살짝 만지자 연희는 그 감촉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이제 팔로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어 주세요. 민준의 손길이 연희의 어깨에서 팔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더 민감한 부분인 목덜미로 손을 옮겨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르면 민준이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주무르자 연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도련님, 좋아요. 제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련님이 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연희야. 잘 배웠구나.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련님. 내일은 세 번째 기술인 기름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밤, 월화는 여러 종류의 기름과 향초가 담긴 비단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기름의 기술이란 특별한 기름으로 여인의 몸 전체를 어루만져 깊은 즐거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즐거움을 전하는 기술이지요. 이 동백기름은 특별히 만든 것으로 피부에 닿으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즐거운 감각을 느끼게 되지요. 도련님, 먼저 제 등부터 시작해주세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연희는 저고리를 벗어 등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을 묻혀 그녀의 등에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아, 도련님, 따뜻하고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이렇게 몸 전체를 감싸듯이 어루만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인은 이런 감촉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민주는 연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진지하게 가르침에 임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도련님.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네 번째 기술인 깊이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날 밤, 월화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본뜬 작은 헝겊 인형 2개를 가져왔습니다. 깊이의 기술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인이 느끼는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술이지요. 월화는 인형으로 결합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희와 함께 연습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준과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련님,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이불 위에 누워주세요. 연희는 얼굴이 붉어진 채 민준을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민준이 눕자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련님,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인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민준은 연희의 가르침에 따라 깊이를 조절하며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깊이의 기술이에요. 여인마다 좋아하는 깊이가 다르므로 항상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련님. 기본적인 깊이 조절은 익히셨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기술인 속도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미묘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술인 속도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속도의 기술이란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하며 여인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인을 절정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요. 연희는 이제 익숙해진 듯 민준을 이불 위로 이끌었고 민준도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시작해주세요.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요. 이제 조금씩 빨라져 보세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민준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속도의 기술입니다. 천천히와 빠르게를 번갈아가며 여인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지요. 때로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5가지 기술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께서는 신부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월화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르침이 의도하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네, 연희야.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민준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야, 너도 정말 수고했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자. 연희야, 잠시만. 민준의 목소리에 월화와 연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준은 그들 앞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심했네. 이 혼례를 취소하겠어. 월화와 연희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마음이 이미 연희에게 가 있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는 혼인할 수 없어. 하지만 도련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주인 어르신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연희는 그저 하녀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뿐이야. 민준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면 저는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연희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내 세상이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혼례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혼례를 취소하다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녀인 연희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천한 하녀 말이냐? 이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인은 분노의 차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폐악한 놈. 내가 우리 가문의 체면을 전부 깎아내리려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그 하녀 연희와 월화, 그 두 년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월화와 연희가 떨리는 몸으로 방에 끌려왔습니다. 내년들이 감히 내 아들을 홀린 것이냐? 주인 어르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에게 그런 요사스러운 것을 가르쳤단 말이냐? 주인은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고 민준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때 연희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도련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연희야, 안 돼.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불효자식을 당장 방에 가두어라.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한 발짝도 내보내지 마라. 민주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연희야. 월화. 제발. 월화, 내년은 이 기로에서 오래 일한 점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당장 이 기로에서 나가라. 그리고 저 어린 년도 함께 끌고 나가거라.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마라.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연희를 부축해 기로를 떠났습니다. 방에 갇힌 민주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의 재물을 약간 챙겨 몰래 기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두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한주막에서 바닷가 마을 해운포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 해운포에 도착한 민주는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을 찾아냈습니다. 월화. 내가 왔네? 문이 벌컥 열리고 월화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드디어 찾았네. 연희는 어디 있는가? 도련님, 들어오세요. 연희가 많이 아픕니다. 작은 방 안에는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기루를 떠난 후 상심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열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왔어. 정신 좀 차려보게. 민준의 목소리에 연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신가요? 꿈이 아니지요. 꿈이 아니야, 연희야. 내가 정말 여기 있어. 널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도련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연희야. 민준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연희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고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야, 연희야. 예, 서방님.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월화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연희와의 생활에 만족하시는지요? 물론일세, 월화. 연희와 함께하는 매일이 너무나 행복하다네. 그래도 가끔은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테지요. 제가 오래전 가르쳐드린 5가지 기술 외에도 여인을 더 깊이 기쁘게 하는 비방이 있답니다. 그렇게 월화는 가끔씩 연희가 없을 때 민준에게 더 깊은 사랑의 기술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연희는 목덜미를 더 길게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귓가에 이렇게 사랑을 속삭여주면 세월이 흘러 민준과 연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월화는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늙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민준을 향한 묘한 감정은 이제 가족을 향한 넓고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비록 시작은 서툴고 위험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